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 지식과 문화 정보를 전해드리며 여러분의 오전 시간을 책임지는 방송 유민영의 경제 돋보기, 저는 진행을 맡은 앵커 유민영입니다. 어제 어린이날 연휴가 끝났습니다. 휴일 잘 보내셨는지요? 먼저 이제 또 날씨가 따뜻하다고는 했지만 계속해서 바람이 불면서 쌀쌀한 날씨가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온만 보시고 얇게 입고 나가시면 감기 걸리기 쉬우니까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5월 6일 유민영의 경제 돋보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순서는 최신 경제 이슈를 빠르고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 동향 돋보기 시간입니다. 5월을 맞아서 5, 6월이 우리나라 경제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미국과 중국의 경제 불안, 그리고 그리스 사태 등이 5, 6월이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의 1분기 성장률 0.2%라고 얼마 전에 발표가 됐는데요. 쇼킹을 가져왔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 중국 성장률도 예년만 못한 7.0%대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경제에 대한 불안이 더욱 확산될 전망입니다. 우리나라 당국으로서는 이런 외부 환경과 함께 국내 경기의 흐름을 면밀히 살피면서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 여부, 추가 경정예산 편성 등 경기 부양 조치에 대해 5, 6월 내에 방향을 잡아야 한다는 평가입니다. 이런 조치들이 더 늦어지면 올해 안에 효과를 보기가 어렵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불안한 외부 상황이 많습니다. 먼저 그리스가 국제채권단과 벌이는 구제금융 분할금 지원과 관련한 협상이 계속해서 교착 상태에 빠진 상태입니다. 그런 중에 5, 6월 중에 그리스의 디폴트 그리고 그렉시트 우려가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스는 당장 5월 만기인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서 공공기관과 지자체에 현금을 중앙은행으로 이전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유로존 재무장관 협의체인 유로그룹의 의장은 앞서 협상 최종 기한은 2월에 합의한 대로 6월 말까지라고 못 받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팽팽한 긴장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지난달 30일 그리스의 국가신용등급을 투자 부적격 등급 중에서 8번째 등급이자 밑에서 4번째 등급인 CAA2로 강등했습니다. 신용등급 전망은 부정적이라고 제시를 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무디스는 그리스 정부가 제 시간에 협약을 마련해서 채무 상환을 할 수 있을지 불확실성이 크다고 강등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물론 그리스의 디폴트가 그렉시트로 바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유로존 국가들은 만약을 대비하면서 그리스 사태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렉시트가 발생하면 그리스에서는 뱅크런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요. 금융 시스템이 붕괴돼서 민간기관의 디폴트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 통화가치 절하로 높은 인플레이션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다는데요. 유로존의 경우 대출금 회수가 불투명해지고 위기 전염 우려가 생기면서 일시적인 성장 후퇴가 예상됩니다. 그리스와 유로존을 제외한 지역의 금융시장은 적어도 일시적인 충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그리스 사태와 별도로 미국 경제도 조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1분기 경제 성장률, 소비와 수출의 동반 부진으로 0.2%에 머물렀습니다. 대부분의 분석가들은 1%대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0.2% 성장은 정말 쇼크 수준이라는 평가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경제정책, 특히 기준금리 인상 시점에 대한 논란이 커질 전망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상은 향후 세계 경제를 좌우할 초대형 변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글로벌 자금 흐름이 변경되면서 전 세계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10월까지만 해도 연준이 오는 6월에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는데요. 하지만 달러 강세가 심화하면서 수출 감소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서 6월에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은 상당히 적어졌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당장은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지만 향후 인상 일정이나 인상 폭등과 관련해서 연준이 새로운 메시지를 바로 6월 안에 내놓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시장이 요동칠 가능성이 있다는데요.
실제로 2013년 6월 벤 버냉키 당시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 이후 기자회견에서 양적 완화 축소 가능성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정책으로 시행한 것이 아닌데도 이렇게 의장의 언급만으로도 세계 증시가 유동성 잔치가 끝났다는 공포에 빠졌습니다. 코스피도 1850선으로 급락했고요. 원달러 환율이 하루 만에 달러당 15원이나 뛰었다고 합니다. 미국 기준금리가 인상되는 것을 우리 경제도 두려워하고 있는 중인데요. 미국의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한국에서 막대한 유동성이 빠져나갈 우려가 있고 환율도 급격히 상승하고 주가가 하락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데 그리스와 미국만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미국과 함께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중국 경제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의 올해 1분기 경제 성장률은 7%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세계 금융위기 여파로 성장률이 추락했던 2009년 1분기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물가지수 조작 등을 통해서 GDP를 높였을 가능성이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실제 성장률은 7%보다도 더 낮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중국은 부동산 경기도 살아나지 않은 상태에서 제조업 경기도 부진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5월에서 6월 사이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 등의 조치를 내놓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경제 좀 걱정인 상황인데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올 2분기의 흐름이 앞으로의 회복세를 지속 여부를 판단하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우리 경제에는 미약하지만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는 낙관론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엔화 약세와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 이런 리스크들은 우리 경제의 부정적 요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일시적 회복이 아니라 지속 성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경제 체절이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치권과 정부, 기업과 노동자 등 각각의 경제 주체가 구조개혁과 거시정책 노력을 함께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동향돋보기 한국경제의 5, 6월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번 순서는 와리송한 단어 확실하게 잡아가는 시간, 용어 돋보기 시간입니다. 오늘 용어 돋보기에서는 아라미드 섬유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라미드 섬유, 열에 강하고 튼튼한 섬유입니다. 방화복으로 쓰이거나 항공 우주 분야에 쓰일 정도로 최첨단 소재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약 9만 6천 톤이 생산되고 있으며 시장 규모는 연간 2조 원에 달합니다. 이 아라미드 섬유를 두고 6년 동안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기업 코오롱과 듀폰 간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인데요. 이 소송이 6년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코오롱이 듀폰의 배상금 수천억 원을 물어주며 합의를 하기로 한 겁니다. 코오롱의 핵심 계열사인 코오롱 인더스트리는 듀폰 측의 영업비밀을 빼돌린 것을 인정하며 3억 6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800억 원을 배상하기로 했습니다. 이 중 2억 7,500만 달러는 불법 행위와 관련된 배상금이고 8,500만 달러는 소송 비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소송은 2009년 듀폰이 방화복에 쓰이는 아라미드 섬유에 대한 자사 기술을 코오롱이 빼돌렸다고 고소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영업비밀을 도용하고 비밀 경영정보를 절도했다는 주장이었는데요. 듀폰 측은 2006년 듀폰에서 해고당한 마이클 미첼이 이듬해 코오롱 컨설턴트로 활동하면서 자사 아라미드 섬유 제품인 케블라에 대한 영업비밀을 불법으로 취득했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듀폰은 1조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20년간 아라미드 제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지 말 것을 요구했었습니다. 핵심 관계자인 마이클 미첼은 듀폰 버지니아주 소재 공장에서 25년간 일한 베테랑 직원이었습니다.
퇴사하기 직전 2년간 케블라 섬유 판매와 마케팅에 관한 업무를 담당했었는데요. 듀폰과 코오롱 간 소송전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제기된 상황에서 미국 FBI 수사망이 좁혀오는 것에 부담을 느낀 미첼은 결국 2010년 4월 자수해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반면 코오롱 측은 아라미드 섬유는 카이스트 윤한식 박사와 함께 독자 개발한 기술이라며 듀폰 측 영업비밀은 이미 유효기간이 만료됐거나 공개된 특허라고 무죄를 주장했었습니다. 코오롱은 이어서 듀폰이 미국 시장 진출을 방해하고 있다며 독점금지 소송을 내면서 맞불을 놓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법원은 2011년에 코오롱이 듀폰에 9억 199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원 정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항소심에서 코오롱에 유리한 증거가 배제됐다며 재심이 명령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오래도록 끌어온 소송전을 끝낸다는 소식 최근 알려졌는데요. 그러자 주식시장은 상한가로 화답했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진 지난달 29일 코오롱과 코오롱 생명과학은 상한가를 기록했고 당사자인 코오롱 인더스트리도 9.42%나 올랐습니다. 먼저 2천억 원대 영업이익을 벌어들이는 코오롱 인더스트리로서는 3억 6천만 달러 규모 합의금으로 사태를 종결지을 수 있다면 남는 장사라는 분석이 강합니다. 일각에서는 또 이번 소송 종결로 코오롱과 듀폰이 손을 잡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듀폰의 OEM 물량을 코오롱이 대거 확보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건데요. 섬유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선진국 신소재 업체들은 외국 업체와 벌이던 소송을 합의로 종결하면서 자사의 특허권은 지키고 상대방에게는 OEM 물량을 주는 식으로 딜을 진행해왔다고 말합니다. 선진국 업체들은 높은 특허권료를 챙기고 개도국 업체들은 대규모 물량을 받는 사업성의 윈윈 합의가 이번에도 이뤄졌을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이렇게 최첨단 소재인 아라미드 소재를 둘러싸고 일어났던 소송전, 일단락이 되었는데요. 정말 마지막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코오롱과 듀폰이 상생관계를 이어갈 수 있을지 앞으로 업계에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용어 돋보기 아라미드 섬유 관련한 사건 알려드렸습니다. 경제의 문화적 재미를 더하다. 컬처 앤 이코노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재미있는 책들 소개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다양한 분야의 책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개해드릴 책, 공부의 배신이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은 대학에 들어가기까지 공부가 인생의 가장 큰 목표가 되곤 합니다. 하지만 책에서는 지금의 대학 교육 시스템이 그저 똑똑한 양떼를 키운다고 지적합니다. 같은 방향으로 온순하게 걸어갈 뿐이라고 하는데요. 오늘날 엘리트 학생들의 학습된 행동, 그 허울들을 들춰보라고 책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두려움과 불안, 좌절, 공허함, 고독을 발견하게 될 거라고 말하는데요.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된 끝없이 주어진 일과 덕분에 명문대에 합격했지만 자신이 어떤 삶을 원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미국 사회에서 뜨거운 화두를 던진 이 책 공부의 배신은 가장 열광적으로 동의를 표하며 심적 고통을 고백한 아이비리그 재학생과 졸업생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오늘의 교육의 지상 목표는 명문대 입학, 나아가 좋은 직장 취직하기. 이런 상황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청년들의 트라우마를 들춰내고 깨우치게 만드는 책입니다. 후회 없는 삶을 위해 대학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자녀를 엘리트로 키우고 싶은 부모라면 반드시 놓쳐서는 안 될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대학에 들어온 순간 역설적이게도 모든 가능성에 제약을 당하는 꿈꾸던 대학에서 꿈을 잃은 청춘들을 위로하는 동시에 불편한 현실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만듭니다. 스스로 고아가 되어라. 성공에 대한 욕망은 일종의 중독이다 같은 멘토의 화법이 진정성 있게 다가옵니다.
수많은 제자를 통해 본 현실, 그리고 수많은 강연을 통해 만난 명문대학생 등의 내재적 고백을 적절히 활용하면서 우리에게 많은 울림을 주는 책 공부의 배신이었습니다. 두 번째 책은 우리가 조금 더 기발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입니다. 생각하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생각하는 것에 대해 생각하기만 해도 머리가 아플 정도다. 이렇게 좀 복잡한 사회에서 이런 분들 많으신데요. 생각을 효과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돕는 생각의 도구를 바로 이 책에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독창적인 사상가 중 한 명으로 손꼽히는 데니얼 데닛, 우리의 직관을 작동시키는 생각의 도구, 직관 펌프를 고안해냈습니다. 직관 펌프는 내가 아는 것이 무엇인지, 상대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정밀하고 꼼꼼하게 그리고 이성적이고 과학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생각의 매뉴얼입니다. 저자는 생각을 할 때 혹은 타인과 논쟁할 때 갖춰야 할 연장, 즉 직관 펌프와 88가지의 생각 도구를 제시합니다. 일부에서는 폭넓게 사용할 수 있는 범용 생각 도구를 설명하는데요. 이 도구를 바탕으로 우리는 날카롭게 대화와 논쟁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2부에서는 나머지 도구를 설명하면서 도구들이 가장 유용하게 쓰이는 주제, 의미, 진화, 의식, 자유의지에 대해 분류했습니다. 일부 도구는 실제 소프트웨어로 망원경이 맨눈의 능력을 확장하듯이 우리의 상상력을 확장시켜줄 수 있는 좋은 도구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직관 펌프까지 재미있는 책들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번 주말 이용해서 한번 들러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컬처 앤 이코노미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순서는 주목할 만한 주식 한 종목씩 소개해드리는 주식 한마디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한유화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한유화의 1분기 매출액. 전년 대비 매출액은 조금 줄었지만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60%나 올라가면서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어닝 서프라이즈의 배경에는 에틸렌 스프레드 강세와 이지 제품의 1분기 신규 판매에 따라 마진이 좋은 제품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반면 판매량은 이지 제품의 신규 판매는 있었지만 PE 제품 판매량은 감소했기 때문에 정기 보수 이후 큰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은 1분기 대비해서도 약 26%나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NCC 공급 부족과 유가 반등에 따라 화학제품 스프레드 강세는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또 4월부터 설비 트러블로 인해서 부타디엔 가격이 급등하고 있고 유가 반등에 따라 BTX 제품들의 스프레드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분기가 1분기보다도 더 좋은 실적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또 대한유화는 기초유분 비중이 높고 스프레드가 부진한 제품군 비중은 적습니다. 따라서 이익 레버리지가 타 화학업체 대비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1분기에는 이지 제품만 약 20만 톤 판매됐지만 2분기부터는 수익성이 좋은 2호 제품 신규 판매로 수익성 증가도 예상됩니다. 또 3월 발표한 2017년 상반기에 예정된 에틸렌 증설 계획으로 기업 가치는 장기적으로 크게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유가 시대가 지속됨에 따라 아시아의 NCC 업체들의 원가 경쟁력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석탄화학 설비는 가동률 하향이 이뤄지고 있어 대한유화에는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 모두 좋은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주식 한마디에서 대한유화 살펴봤습니다. 경제적으로 사느라 지친 삶 가운데 쉼표가 되는 시간, 3분 문학충전 시간입니다. 오늘의 시는 천서봉 시인의 유자나무 당신입니다. 시인이자 건축가이기도 한 천서봉 시인.
그의 시들은 많이 널리 읽히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적셔주고 있는데요. 동양에서만 자란다는 유자를 바라보며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유자나무 당신 천서봉 창을 바라보며 그 창에 불이 켜지기를 기다려본 적 있는가? 돌아오지 않는 사람을 끝내 환하게 밝아오는 새벽까지 기다려본 적 있는가? 유자는 그렇게 열리는 것이지. 유자가 유자이기 이전의 자각으로부터 귤도 아니고 오렌지는 더더욱 아닌 한 그루 나무가 자라 공중에 창을 매달고 그리고는 마침내 하늘의 노란 등을 켜들 때까지 당신이 만일 누군가의 창을 바라보며 그 창이 노랗게 익어가기를 힘겹게 기다려보았다면 어쩌면 우리는 한 생애의 모든 슬픔을 미리 만났던 것인지 모른다. 내 안의 당신도 그렇게 열리는 것이지. 긴 겨울을 견디고 유자가 열리듯 노랗게 내 안을 밝히는 유자나무 당신. 동그란 유자가 열리는 모습, 마치 환하게 밝은 새벽 뜬 달 같습니다. 유자가 열리듯 천천히, 밤에 달을 바라보듯 조용히 누군가를 기다려보셨다면 이 시를 더 깊이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사랑은 이루어지든 그렇지 않든 오랜 기다림 속에서 내 안에 유자가 열리듯 마음속을 밝혀주는 것 같습니다. 경제돋보기 오늘 준비한 소식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이렇게 날씨가 좋지만 바람이 많이 부니까 조심 꼭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